그래서 이제 지구와 달 부분인데, 자, 일단 지구도 둥글고 달도 둥근 거는 아는데,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위성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아, 둥글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둥근 줄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 좀 넓은데 나가서 보면은 평평한 것 같았고, 응? 무슨 평야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둥글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 거 배우고, 일단 달이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지구의 4분의 1 정도 돼, 크기가.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은. 위성치고는 되게 큰 거예요, 달이. 그래서 달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구와 달의 모양인데요. 달의 모양이야 둥근 줄 알아요. 예. 보니까 둥근 모양이니까, 그렇죠? 예. 달은 둥글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지구도 둥그냐? 그거는 좀 이제 뭐 이렇게 좀 과학자들도 이제 서로 이제 둥글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어, 다퉜었는데,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죠. 둥글다라는 증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지구는 일단 구름이 있어. 기상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구름이 있는 곳은 하얗게 보이고요. 구름이 없는 곳은 육지와 바다로 구분되고, 바다가 꽤 넓다. 바다가 한 70% 정도, 표면상 70% 정도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표면에서. 그 다음에 달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달의 바다라고 불리는 데도 있어. 근데 바다 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명이 그냥 달의 바다 이런 거지.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밝은 부분은 알고 보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밝은 부분이에요. 화강암이 밝은 색이거든. 예. 어두운 부분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서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구름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수증기라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구름 없고 짙은 회색빛으로 보인다. 뭐 물도 없고요. 생명체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암석 덩어리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의 모양 알아보기. 둥글다라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평평하면, 그러니까 멀리 이제 배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면은 전체적으로 작아질 거야. 항구에서 배를 보는데 배가 떠나요. 만약에 평평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작아져. 전체 모습이 작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둥글면, 지구가 둥글어. 이 항구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야, 배를 떠나는 거를.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밑부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돛은 남아 있는데 밑부분이 먼저 안 보여. 이거는 올 때니까. 이건 올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올 때로 생각할게요. 올 때. 올 때는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돛이 먼저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길 때는 이제 당길 때 올 때죠. 올 때. 배의 윗부분이 먼저 보이고 나중에 아랫부분이 보인다. 근데 밀 때는 이제 멀어질 때죠. 멀어질 때. 멀어질 때는 아랫부분 먼저 사라지고 윗부분이 나중에 보인다.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좀 뭐 눈도 좋아야 되고 망원경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바다를 이제 멀리 떠나는 배를 보면은 밑에서 부분부터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둥글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떠나는 배의 모습이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예, 아랫부분부터. 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럼 왜 지구는 왜 둥그냐? 일단 뭐 중력 때문에 그렇긴 하고, 뭐 이 물질들이 모일 때 이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그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지구 궤도에 있는 그런 작은 미행성체들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띵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쯤 미행성체들이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태양계에 원반 모양으로 회전체가 있었는데 중력에 의해서 주변 물질들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겨집니다. 근데 이게 중심으로 끌어당겨지니까 한쪽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다 보니까 골고루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그리고 이제 진짜로 둥근 모양이 되려면 특정 크기 이상 되면 둥근 천체가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서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치우침이 없는 구 모양이 된 것이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요. 예, 중심으로 가라앉은 애들은 이제 핵이 돼요. 핵. 무거운 애들은 핵이 되고,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에 모이게 되었다. 예, 가벼운 물질들은 뭐 멘틀이나 뭐 지각 뭐 이런 거 됩니다. 자, 근데 둥글긴 하지만 완전한 구형은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합니다. 돌아요. 근데 도는 속도가 사실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는 적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행기 속력보다 훨씬 더 빨리 도는 거예요. 비행기 속력이 한 2배 가까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돌다 보면은 자꾸 바깥으로 퍼져나가려는 그런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적도 반지름이 좀 더 길어요. 한 21km 정도 길어. 예. 근데 그게 사실 별로 티는 안 나요. 예. 멀리서 봤을 때 티는 안 나. 왜냐면 6,400km인데 반지름이 여기가 21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적도 반지름이 더 길어요. 여기가 더 길어. 6,378이네. 극반지름은 6,357이네. 그러니까 적도 반지름이 약간 길어, 약간. 네, 약간 길어. 근데 이런 게 티가 많이 나는 애가 토성이야, 토성. 토성은 티 많이 나요. 옆에가 훨씬 더 길어요. 네, 토성은. 왜냐면 토성은 되게 무른 행성인데 자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되게 빨리 돌아가지고 토성은 보면은 옆에가 좀 이렇게 길쭉해 진짜로. 약간 길쭉하잖아 이게. 이게 사진이 잘못 찍힌 게 아니야. 진짜로 길쭉해 옆에가. 약간 길쭉하잖아, 그렇죠? 티가 나죠. 예. 근데 지구는 저 정도 티가 나는 게 아니죠. 지구는 그래도 뭐 둥글긴 해. 토성은 꽤 티가 많이 납니다. 뭐 지구는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그래도 뭐 거의 동그랗잖아,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들을 하나씩 이제 알아볼 건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고 멀리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떨어진다. 자, 우리 조상도 하늘은 둥근데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다. 옛날에 이제 슈메르인들이라고
저기 이제 최초의 문명 국가죠. 슈메르인들도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고요. 인도 사람들은 하여튼 요렇게 있을 거다. 예. 희한한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요렇게 있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거 여기 있나? 여기서 보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 위성 사진을 찍으면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위성 사진 찍은 거는 뭐 한 몇 년 됐을까? 한 50년에서 60년 그 사이, 그때 정도 가서 이제 우주로 가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요 내용 중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거 있죠?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만약에 돛대부터 보여.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돛대부터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면서 밑부분이 보이는 거죠. 예, 그거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인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밖에 안 보였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여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 자, 이게 지구 그림자거든요. 이 지구 그림자 이게. 근데 이게 좀 둥글잖아요. 이게 뚝 끊겨 있는 거 아니죠? 월식 때 지구 그림자를 보면은 둥글구나. 그걸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월식 때 보름달의 지구 그림자가 둥근 것을 보고 지구 둥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확실하게 둥근해. 여기 둥근 거 보여요? 네. 둥근 거 보이죠, 그렇죠? 지구 그림자 둥글다. 확실하게 알았다. 자,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만 가도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지구 그 일주를 합니다. 세계 일주를. 여기서 출발해 여기로 갔어요. 이렇게 여기로 가요. 한 방향으로 태평양 건너서. 근데 사실 마젤란은 여기서 마젤란 죽어요. 원래 마젤란 여기 그 원주민들하고 어떻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마젤란은 죽고 마젤란 부하들은 몇 명 살아남아서 와. 마젤란이 불쌍한 데도 죽어요. 뭐 한 5척인가 떠났는데 한 500명 정도 떠났는데 20명인가 12명인가 이 정도밖에 못 살아와요. 그래도 대단한 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빨리 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동쪽 여기 서쪽인데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더 해가 빨리 떠요. 우리나라도 독도 이런 데서 더 빨리 떠요 해가. 근데 만약에 평평하면은 해가 떴어. 그러면 여기도 뜨고 다 뜨는 거야 다 한꺼번에. 근데 둥글면 해가 여기서 둥글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해가 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해가 안 떴어요. 그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 해가 떴는데 서쪽에 있는 사람 아직 해가 안 떴어요. 평평하면 한꺼번에 뜨는 거고 둥글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뜹니다.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별자리가 보인다. 북쪽으로? 예. 우리는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북쪽이나 남쪽.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면 뭐 남십자성이라던가 이런 별자리가 보여요. 우리가 못 보던 별자리가. 됐죠? 네. 월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월식은 지구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가서 달이 잠깐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보름달이 떠야 되는데 보름달 떠야 되는 날 달이 가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 그림자 때문에. 자, 지구 표면. 그 다음에 지구의 그 표면의 다양한 모습을 지형이라고 하고, 그 지형은 육지와 바다로 나눈다. 육지 모습은 이제 보면 되잖아요. 육지는 뭐 넓은 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강이나 호수 이런 거 있어. 육지는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있네. 다양하게 있네. 근데 바다는 볼 수가 없잖아요. 바다는. 그래서 바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 왜냐면 이 모래나 이런 것들 이렇게 쓸려 가가지고 이렇게 잘 쌓여 있으면 그냥 평평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바다가. 근데 바다의 지형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뭐 추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조금 가서 이렇게 내려보내보고, 조금 가서 내려보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잠수정을 타고 이제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초음파를 쏘면 음파가 가서 부딪혀서 돌아와.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 그 초음파를 보낸 다음에 해저면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요. 메아리처럼 돌아오는데, 근데 이게 갔다가 오는 거니까 이게 왕복 시간이에요. 이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왕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2로 나눈 다음에 초음파의 속도를 곱하면 돼. 속도가 1초당 몇 미터 가냐 이런 거여서 초음파의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은 이동 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심이야. 요거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아무튼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원래 거리가 나오죠. 이동 거리는 이제 속력이나 속도는 지금 똑같은데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왕복 시간이니까 2를 나누어서 곱해줘야 된다. 이게 나중에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주로 이런 방법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재. 그랬더니만 이제 막 되게 깊은 바다도 있고요. 해저 화산도 있고요. 해저 산맥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지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물로 차 있어서 평평해 보이지만 바닷속 지형도 육지처럼 다양하다, 이걸 알게 되고, 높은 산도 있고 평평하고 골짜기처럼 움푹 들어간 것도 있고요. 육지의 지형보다도 험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요런 좀 얕은 바다는 대륙붕이라고 하고, 이걸 대륙사면이라고 하고, 경사가 급한. 그 다음에 진짜 깊은 데는 해구라고 해. 해구. 뭐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엄청 깊은데 10,000m야. 10,000m 마리아나 해구는 10km 깊이가. 해저 화산 이런 거 있고요.
심해저 평원, 심해저 평원도 있어요. 심해저 평원에 있다. 심해저 평원이 제일 많기는 해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저 지형이 다양하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여기까지는 해야겠네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공기가 존재하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라던가 이런 게 공기의 그 공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연 날릴 때도 공기가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고, 뭐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뭐 풍선 안에 공기 있는 거 이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튜브, 뭐 구명조끼 이런 거 부풀리려면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공기를 담는 그릇과 비슷한데, 왜냐면 당연한 게 뭐냐면 이제 공기라고 하는 기체들은 막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요만한 공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움직여. 여기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얘를 조금 넓은 데로 옮겨. 넓은 데로 옮기면 마찬가지로 이만큼만 차지하고 있나?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 아니에요. 막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는 용기의 부피만큼을 공기가 차지하게 되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 근데 공기가 무게도 있어요. 무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게 있습니다. 하나는 비닐봉지를 좀 빵빵하게 넣고 하나는 좀 쭈글쭈글하게 하면 빵빵하게 넣은 데가 더 무거워요.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공기도 무게가 있다.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대기라고 합니다. 자, 그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생물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온도가 좀 그래도 일정하게 그 온도를 일정하게 해준다던가 산소를 공급해준다던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특히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물질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을 막아줘요.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육지에 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오존층이 없었을 때는 바다에만 생물들이 살았었어요.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운석이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는 이제 웬만한 작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오다가 그냥 타버려 그냥. 그런 건 이제 별똥별이 되는 거예요. 별똥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한 3번인가 4번 봤거든? 군대에서 보초 쏘다가 막 이렇게 보는데 샥 지나가고 끝이야. 그 순간 타버린 거야 그냥. 만약에 공기가 없잖아? 그러면은 사람 지나가다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보호해주는 거 맞아요. 물론 엄청 큰 별똥별은 다 타지 않고 나중에 떨어져서 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호해주는 거 맞습니다. 생물이 숨을 쉴 수 있게 산소를 이제 제공을 해요. 산소를 제공해주고 구름이나 비 등 이런 기상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바람이 불게 해주는 것도 있고 새가 날아다닐 수 있고 비행기가 날 수 있다. 공기 없으면 못 날아요. 공기 힘으로 날아요. 공기가 양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날아요. 공기 없으면 못 나릅니다. 공기 없는데도 날아다니려면 로켓 같아야 돼. 로켓은 공기 없어서 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건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이런 거 다 공기가 제공해주고 있다. 공기 무게가 있는 거는 이제 이 신문지 같은 거를 내가 이거 갑자기 들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잘 안 들려요. 네, 이게 공기가 누르고 있어가지고. 지구의 대기가 형성된 것은 아무튼 뭐 이것도 중력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기체를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시 대기는 주로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나 수증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변화가 돼서 지금은 질소가 78%로 되어 있고 산소가 21% 있어요. 나머지가 이산화탄소나 아르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한 1% 정도. 와인 같은 거는 뭐예요? 네? 여기에서 질소 7, 80 한다 아닌가? 아, Y 같은 거 퍼센트를 이렇게 쓰는 거. 퍼센트. Y는 아니고 78%. 아, 100분의 78이다 뭐 이런 소리죠. 100개 있으면 78 정도 있다. 다른 다음에 하고, 자 141쪽에 지구와 달은 모두 둥근 모양이죠. 지구는 구름이 있고 달은 없다. 맞죠? 농구공 위에 종이배를 올려놓고 당기면, 그러니까 멀리 있다가 다가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윗부분부터 보이겠네. 지구 표면의 다양한 모습을 지형이라고 하고요. 바닷속 지형은 육지처럼 다양하다. 맞죠? 달은 나중에 하고. 좀 생각보다 쉬웠네. 생각보다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지구와 달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둥근 모양이죠. 지구와 달에는 돌과 흙이 있지.
푸른빛이 다른 푸른빛이 없습니다. 지구에는 물이 있는 넓은 바다가 있죠. 달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죠. 달에서 육지, 바다, 구름을 관찰할 수 있다. 아니네. 기역, 미은, 리을, 미은. 5번에 가지고 달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사각형은 아니고 하얀색, 표면이 하얀색은 아니죠. 회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물이 있는 바다가 있다. 아니고 네? 6번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눌 수 있다. 3번, 6번. 두려워한 까닭을 두 가지 고르시오. 평평한 모양 일단은 맞다라고 해놓을게요. 깜깜하다 이런 건 아니고 6번이네요. 그래서 2번, 6번이 맞네요.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천천히 밀면이에요. 이렇게 미는 거 이렇게. 그러면 아랫부분부터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맞죠? 한번 농구공을 이제 지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윗부분인데요. 아 그래요? 아 윗부분이네. 4번이네 4번이야. 멀어지는 모습이다. 옳은 거. 멀어질 때 아랫부분부터 사라지고 갑자기 사라진다? 아 크기가 작아진다. 크기가 작아진다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진다는 아닌 것 같은데. 크기가 작아지면서 아랫부분부터 사라지는 거죠. 2번, 5번. 지구가 둥글다라는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동쪽으로 갈수록 해가 빨리 뜬다. 자, 이거 증거입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뜬다. 아,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평평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질 수 있어요. 평평해도. 원래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는 맞지만 둥글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 읽어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인다 맞고 지구 모습 둥글다 맞고 아랫부분부터 사라진다 맞고 한 방향으로만 가면 처음 자리로 돌아올 수 있죠. 다른 거 다 맞는데 2번은 증거가 되진 않아요. 2번이 답이고 3년 걸렸구나. 옛날 사람들은 주로 생각한 지구의 모형을 쓰시오. 평평하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자, 이거는 이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구가 둥근 증거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잘못 설명한 지구. 평평하다면 지역에 따라 밤하늘의 별자리가 같을 거야. 이거 맞는데 둥그니까 북반구에서 바라보는 별자리랑 남반구에서 바라보는 별자리가 다른 거예요. 평평하면은 별자리가 똑같을 거고요. 지구가 평평하면 해가 뜨는 시각은 어디에서나 같다. 이것도 맞는데 평평하면 동시에 떠요. 해가.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가 둥근 것으로 보아 지구가 둥글다를 알 수 있다. 맞고 지구가 평평하다면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보는 폭이 달라. 근데 이거는 뭐 같을 거예요. 이건 우리 이제 둥글 때 높은 곳에서 보면 더 멀리까지 보이는 거죠. 우주에서 본 지구 모습이 둥글어.
괜찮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가도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어. 맞아. 효리가 틀렸습니다. 지구 표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하고 물이 있는 지형은 바다뿐이 내게 틀렸는데 왜냐면 강이라던가 뭐 이런 호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다른 것들은 맞아요. 그렇죠? 2번이 틀렸고 답이고 바닷속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닷속에도 이런 골짜기 이런 거 있습니다. 더 험합니다. 비슷할 수 있죠. 맞고 평평한 곳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평평한 곳이 있어요. 심해저 평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거기는 평평해요. 전부 다 평평한 건 아니지만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있어 우리에게 이로운 별을 볼 수 있다. 공기 없어도 보이긴 하죠. 움직일 수 있다. 공기 없어도 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죠. 이거는 공기 없어도 되고요. 기상 현상은 공기 있어야 됩니다. 해로운 물질 막아준다 맞고요. 이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르게 잘못 써져 있네요. 공기가 없을 경우에 이렇고 공기가 있으면 그나마 그 차이를 좀 줄여주거든요. 이거는 3번, 5번 이거. 그 다음에 공기도 이제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3번하고 공간을 차지한다. 근데 이 실험으로는 공간 차지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뭐 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걸 채워본 거잖아요. 공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공기도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공기가 부피를 차지한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 3번, 5번 골라야 되겠네요. 달은 나중에 하고 몇 시죠? 50분이네. 3% 문제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서 일단 뭐 4번까지만 해보죠. 뭐. 1번에서 4번.
공통점 세 가지. 뭐 썼어요 혹시? 뭐 둥글다. 뭐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있을까요? 다양한 지형이 있다. 달에도 평평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솟은 데도 있고 그래요. 네, 달도. 차이점 세 가지. 뭐 지구에는 뭐 물이 있다. 물이 있다. 뭐 달에는 물이 없죠. 그 다음에 뭐 공기가 있다. 달에는 그런 게 없죠. 지구에 있는 것만 뭐 써도 뭐 구름이 있다. 뭐 달에는 그런 게 없죠. 뭐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지구가 둥글 때 항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의 배의 차이점을 써라. 니은은 아랫부분부터 없어지는, 안 보이는 거죠? 기역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니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니은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다. 쓰면 되고,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뭐 썼어요? 뭐, 그 뭐 썼을까요? 뜨는 해가 뜨는 시각이 같다. 별자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별자리가 같다. 지역이 달라도 이제 별자리가 같다. 해가 뜨는 시각이 같다. 그 다음에 뭐 세계일주 할 수 없다.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세계일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어요? 만약 지구가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맞는 거고요. 이거 맞고요. 이것도 맞고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공기 없어도 지진과 화산활동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구 내부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고, 이거 맞아요. 이거 공기가 있으니까
낮에 좀 덜 덥고 밤에 좀 덜 추운 거예요. 이 온도가 그래도 이렇게 비슷해지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낮에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이거 되죠? 지구 추워집니다. 공기 없잖아? 그럼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가지고 지구 추워져요. 그래서 공기 있어야 되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